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7일 오전 8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경에 몰리게 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헌법을 배신하는 행위를 계속해 오다가 마지막에는 드디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두 헌법기관을 습격을 했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인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대 기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의 투표 행위를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주권자가 선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고 헌법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침을 뱉으면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의료 대란을 일으켜서 초과 사망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정도의 난장판을 만든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배신이고 진실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실적 근거가 없었는데도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먼저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계속 추종하는 자세를 지키다가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다가 함께 공멸하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계속 오르겠다고 하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어차피 이 썩은 새끼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도 같이 사망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서 동아일보가 보수 진영에서는 유일하게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는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은 그 회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음모론과 충동에 휘둘리는 지도자에게 국정 맡길 수 없다가 아니라 있나입니다. 있나라는 물음인데 끝에 가보면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전날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한 대표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뒤에도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헌, 불법 행위로 주권자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며 탄핵 소추안 표결 때까지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속속 흘러나오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관한 전언과 증언들은 그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 한 대표가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이야기부터가
경악스럽다. 윤 대통령이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체포한 이들을 과천의 수감시설에 가두려는 구체적 계획까지 있었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야당을 겁주려는 경고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다. 체포 대상자는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당직자에 그치지 않았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을 요청받은 체포 대상자들을 공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부인 입장을 냈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거기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유튜버 김어준 씨, 선관위 위원, 노동단체 대표도 있었다. 사실이라면 어떤 기준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할 정도로 제멋대로 만든 명단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계엄 실행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종건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작전 도중 707 특임단의 이동 상황을 묻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이진우 수도 방위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인사들에게 야당의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했다지만은 실제로는 일선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실시간 상황을 챙길 정도로 비상계엄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셈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밝힌 계엄군의 중앙선관위위원회 점거의 이유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김 전 장관은 300명 넘는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음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40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얼마나 경고돼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 자체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번 계엄 사태는 그간 이면에 가려져 있던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현실인식, 나아가 감정적 충동적 의사결정 형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연 그런 생각과 성정을 가진 지도자에게 대한민국 국정의 운전대를 계속 맡길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 대다수도 고개를 돌렸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계엄 선포 이후 13%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8년 전과 같은 5개월의 국정 공백 사태를 겪어야 한다. 이미 안보와 외교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들어갔다. 국방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장관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되었고, 동맹인 미국마저 실망과 우려를 표출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정부 정책 추진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연일 주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다. 국정 리더십의 조속한 정상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는 듯하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게 자의가 될지 타의가 될지 선택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판단에 따라 한국 정치의 회복, 나아가 국정 전반의 정상화 속도가 결정될 수 있다. 국민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는 이야기죠. 물러나라.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는 듯하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게 자의가 될지 타의가 될지 선택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타의로 물러나는 것은 탄핵되는 것이고, 자의로 물러나는 것은 스스로 가야 하는 것이죠.
양자택일 비참하게 됐습니다. 지도자의 무능은 그 자체로서 범죄입니다. 감사합니다.